안녕하세요. 지식 속 지식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 절반가량은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거나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평생 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결혼은 마음먹기도 어렵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나날이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요. 놀라운 점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혼도 함께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낯설기만 했던 혼전 계약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점차 익숙한 개념이 되었고 해외에서는 더욱 흔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설명한 책에서 성공의 원인으로 혼전 계약을 꼽았습니다. 누구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만만찮다. 혼전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탑건의 톰 크루즈는 실제로 혼전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미 로저스, 니콜 키드먼과 이미 이혼을 경험했던 톰 크루즈는 2006년 임신한 케이티 홈즈와 결혼하면서 수입은 각자 관리하되 매년 크루즈가 홈즈에게 300만 달러를 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혼전계약 덕분인지 6년 뒤 크루즈와 홈즈가 이혼할 때 둘은 소송 없이 빠르게 합의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혼전계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는 1리터의 눈물에서 불치병에 걸린 소녀를 연기하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청순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2009년 22살 연상의 타카시로 치요씨와 결혼하면서 맺은 혼전계약의 내용이 꽤나 자극적입니다. 부부관계는 월 5회만 가능하고 추가할 경우 남편이 1회당 50만 엔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타카시로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 1천만 엔을 벌금으로 내야 했고 이혼할 경우 남편의 재산 90%를 사와지리가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혼을 먼저 공표한 것은 사와지리 에리카였고 남편은 이혼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의 효력이 온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통상 혼전계약의 핵심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인데 이혼 전에 한 재산 분할 협의는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이혼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재판을 통해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전의 재산 분할 합의서는 협의 이혼 시에만 효력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 이혼할 때는 증거나 참고 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도 100% 인정받기는 어렵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한 결혼인데 이혼율은 또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혼의 사유를 조사한 통계는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이혼에 대한 인식 때문에 답변의 신뢰도를 높게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통계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문제 및 성격 차이와 함께 배우자의 부정을 주된 이혼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또 배우자의 불륜이 워낙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쉽고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죠.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한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간통한 사람과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엄격한 범죄였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위헌으로 결정되기까지 1990년과 93년, 2001년과 2008년 무려 4번에 걸쳐 합헌인 것으로 결정됐었는데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견해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해인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간통사건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뿐이었어요. 통상 보수적이라는 법관들 또한 간통에 대해서 법률이 존재하니 유죄는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을 통해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불륜 상대 1위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닌가 봐요. 직장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감정을 나누고 매력을 느낄 기회가 많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근무 시간이 긴 나라인 경우 그런 일이 더 잦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무엇일까요? 촬영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는 배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 히가시네 마사히로와 카라타 에리카는 영화 아사코를 통해 만났습니다. 2019년 국내에서 개봉한 이 멜로 영화에서 히가시네와 에리카는 뛰어난 케미를 이뤘고 영화도 호평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둘이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8월로 에리카가 미성년자이던 때이자 히가시네의 아내 와타나베 안이 셋째를 임신하고 있던 때라는 점이었어요. 소속사가 이 둘의 불륜을 사실상 인정하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죠. 히가시네는 이제는 전처가 된 와타나베 안과도 NHK의 드라마 잘 먹었습니다에 부부역으로 출연한 뒤 열애설에 휩싸였다가 이내 결혼했었으니 참으로 얄궂은 일이었죠. 와타나베 안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본의 국민 배우이자 인셉션에도 출연했던 와타나베 캔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안은 아버지의 불륜을 끔찍이 싫어했던 나머지 절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남편인 히가시대마저 바람을 피우고 말았네요. 결국 안과 히가시대는 2020년 7월 별거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겁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무한히 긴 시간을 뜻합니다. 부처는 부부로 맺어지려면 전생에 8,000겁의 인연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남녀 가운데 둘이 만나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척 희박한 확률이고 정말 놀라운 인연일 겁니다. 인연은 맺는 것 못지않게 끝낸 것도 어렵습니다. 가까스로 끊어낸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정말이지 힘든 세상입니다.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갈등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깊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늘 화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결혼을 결심할 만큼 귀한 인연을 만난다면 그 자체로 큰 복이자 행운 아닐까요? 내게 찾아온 소중한 행운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랑은 어쩌면 책임감과 노력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